어머님들 앞에서 너무 떨리는데요. 저 방배 세정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지혜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하자면 저는 이제 수학 교육과 학사하고 수학과 석사하고 사실 석사 졸업하는 해에 윤영석 수학학원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12년 만 12년 정도 윤영석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방배 세정학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쪽 동네에서만 친구들을 한 13년째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안 넘어갈 것 같다. 이걸로 넘기면서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오늘은 어머니들한테 되게 듣고 싶은 말씀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3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수시, 정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학교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우리의 성적은 왜 안 오를까. 네, 제일 궁금해 하실 거를 네, 일단 좀 말씀을 정말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 일단 이맘때 되면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애기가 애들한테 딱 그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 나 1학년 내신 망친 것 같아. 나 정시 할까? 나 정시파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머님들이 아이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 아니, 넌 내신해야 돼. 일단 내신해. 왜? 여기 적혀있죠. 고2 내신은 수능이다. 고2 내신은 수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일단 왜 수능이냐? 수능이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수능이 대수, 미적, 확통 이렇게 3과목을 보잖아요. 대수 11문제, 미적 11문제, 확통 8문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먼저 볼 건데, 자, 학교에서 지금 일단 근교에 있는 학교들이 4학교를 먼저 가지고 와 봤고요. 경문, 서문, 서울고, 동작고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대수, 미적, 대수학통, 미적, 대수, 미적, 대수, 미적 이렇게 보죠. 다 어떤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이에요. 근데 내신 공부를 하지 않고 수능 공부를 한다? 그 말은 사실 모순이죠. 완전 모순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정시 공부할래, 나 수시 못할 것 같아 하고 하는 얘기의 속뜻은 엄마 나 지금 공부 좀 부담 안 가지고 공부하고 싶어. 그냥 내년에 나한테 좀 밀어볼래. 그냥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 애들이 정시파다라고 하는 애들은 내일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처럼 절대 오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혹시나 정시가 마음에 있다 한들, 혹시 정시가 안 되면 재수가 마음에 있다 한들 절대로 아이들한테 티는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냐면 정시파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 나 어차피 정시파인데 학교 애들도 내신 물어보면 선생님 저희 반에 수시하는 애들 6명밖에 없어요. 7명밖에 없어요. 지금 고2 애들도 지금 제가 고3 올라가는 고2 애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걔네 데리고 그대로 고3도 내년에 갈 건데 그 고2 애들한테 물어보면 수시 우리 반에 옆에서 준비하는 애 6명 7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정시한대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정시가 이만큼 잘해서 하냐? 아니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역으로. 자, 수시 그 6명 하는 애들이 정시 못해? 아니요. 걔네 정시 다 잘해요. 수시 잘하는 애들은 정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시 못한다? 정시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 낮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수시 대비하는 친구들만큼 절대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공부량은 확확 줄어든다라는 거. 아이들이 부담이 사실 마음이 불편해야 공부는 하거든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내일 중간고사 보는 것처럼 공부 절대 안 합니다. 거꾸로 어머님들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험 내년에 볼 건데 내일이 시험인 것처럼 공부 안 하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 아이가 이제 내신 한 2등급 정도 되는데 모의고사는 한 2등급 나온다. 그러면 모의고사도 승산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 보세요. 자, 지금 고2 애들 9월 모의고사, 지금 현재 고2 애들 9월 모의고사 등급 컷이에요. 1등급 컷이 80점, 2컷이 68점, 3컷이 54점이에요. 근데 고3 9월 등급 컷 한번 보시면 보통 미적을 많이 선택하거든요. 1컷이 87, 2컷이 80, 3컷이 72점이에요. 그럼 보세요. 고2에서 70점 받으면 2등급. 근데 고3에서 70점 받으면 4등급. 자, 어머니들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등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적을 보셔야 돼요. 점수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고1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정시 가서도 승산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모의고사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 나온다, 88점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정시로도 승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엄마 나 2등급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보셔야 돼요. 68점이 2컷입니다. 그럼 그 2등급에는 사실 1컷 2컷 갭이 되게 크죠? 1컷 2컷 갭이 12점이나 차이 나요. 2컷에서 3컷은 더 차이 나요. 14점. 근데 지금 70점이다. 2등급, 여긴 4등급. 차이가 완전 다르죠. 근데 미적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럼 물어봐. 어머님들 성적이 이렇게 등급컷이 오르는 이유가 시험이 쉬워지나요? 라고 역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절대 그거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하고요. 9월 모의고사 누구도 봐요?
재수생 봅니다. 그 재수생들 파워가 엄청납니다. 근데 심지어 재수생들이 9월 모의고사에 다 보나 다 보지도 않아요. 다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실제 비율이 100%로 따지면 그 중에서 재수생들의 비율이 30%예요. 현역생들이 70%, 재수생이 30%. 재수생의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건 심지어 재수생들이 다 안 들어간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성적이 9점이 안 나온다. 너 그냥 내신해. 무조건 정시 얘기하지 말고 내신해. 정시 얘기 꺼내지도 마라고 고1에 보내시는 게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더 일싸고 가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학교별로 내신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우리 학교 시험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간단하게 내 학교만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더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요즘 학교 추세들이 요 근교 학교들은 다 비슷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경문고. 자, 경문고는요. 자, 객관식 서답형 20문제 정도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경문고 뭘 보셔야 되냐면, 뭐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되는데, 경문고 애들은 지금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가 있는데 부교재가 전부 다 모의고사 4점짜리 기출로 해서 상당히 두꺼워요. 근데 모의고사 어려운 4점짜리 기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실 그 공부만 해도 그게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도 당연히 되겠죠. 절대로 별개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이제 모의고사 4점 기출로 변형이 되어 있고, 최소한 부교재 기출을 한 3번, 4번 반복하는 친구들은 잘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곧 수능 공부도 당연히 되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시면 안 되고, 서술형이 6문제, 배점에 보시면 가면 갈수록 배점이 높아지고 제일 끝에 7점짜리 2개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7점짜리 2개도 부교재 변형 문제들이에요. 근데 경문시험제 같은 경우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교재를 열심히 파고 부교재가 정말 완벽히 될 때까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부교재 내용이 어렵습니다. 시간 내에 풀기도 어려워요, 시험 문제가. 뒤에 보시면 문제 하나 넣어놨는데, 서술형 5번 7점짜리 문제인데요. 문제가 그냥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똑같이 모의고사 문제 숫자 변형된 정도인데 1번, 2번 이렇게 3개 문제까지 쳐져 있고, 1번도 풀고 2번도 풀어야 되고, 풀이 과정이 상당히 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컷 기준으로 한 84점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자, 서문여고는요. 늘 요런 패턴을 늘 유지합니다. 제가 서문 경문 애들 지금 10년 넘게 보고 있는데, 서답형이 4문제예요. 서답형이 4문제인데 35점입니다. 35점이면 배점이 8999예요. 8999. 하나 틀리면 9점씩 깎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술형이 좀 쉬운 편이에요. 한 중간 정도 난이도 정도 되고, 애들이 연습만 많이 하면 서술형은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객관식 2개, 뒤에 한 2개, 3개, 4개 정도가 최상위 난이도로 나옵니다. 근데 그 2개, 3개, 4개 난이도를 풀 정도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보시면 일단 문제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 우리 어머니들 뭐 문제를 보실 길이는 보시면 봐봐요. 뭐가 더 어려워 보여? 저게 훨씬 더 어려워 보이죠? 저게 4점, 9점, 이게 9점입니다. 9점인데 애들이 차례대로 풀다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도 한번 건드려 볼까 하고 가면, 저거 보느니 이거 못 풀면 이거 9점이에요. 9점 깎이면 등급이 하나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서술형 객관식은 마지막 2개는 일단 보지 마. 보지 말고 2개, 3개 보지 말고 서술형 넘어가서 다 풀고 시간 남으면 돌아와서 저거 풀어. 저거 풀 시간에 서술형 완벽히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리고 서문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 위해서 서답형이 답이 좀 지저분한 경우들이 있어요. 분수 지저분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49분의 150 뭐 이런 거 루트 2 더하기 3. 근데 사실 풀어놓고도 의심합니다. 이거 내가 맞나? 내가 제대로 풀었나? 의심하거든요.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답도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서술형은 답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애들이 2번, 3번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이거 9점 놓치기 싫어서. 그러면 이거 풀다가 저거 풀 시간 더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있는 애들은 그냥 풀고 넘어가겠죠. 확실히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서문여고는 9등급제 기준으로 1컷, 2컷, 3컷을 보면 1컷이 81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객관식 뒤에 2, 3개 정도 놓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식 하나가 5점이라고 쳐도 4개 틀리면 80점이에요. 그럼 3개만 틀리면 1컷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1등급 받으려면 이 기준이 사실 제가 9등급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어머님들은 지금 이제 5등급제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5등급제는 2등급 컷까지 보면 됩니다. 75점. 75점이면 뒤에 4개 다 틀려도 1등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붙들고 있느니 서술형 만점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1등급, 2등급, 3컷이 9등급제 기준으로 보통 학교에서 한 10점 정도씩 떨어져요. 근데 서문은 중상위권이 좀 두툼한 편입니다. 7점 정도씩밖에 안 떨어지죠. 한 20-30%가 굉장히 두툼하게 애들이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평균은 50점. 그럼 밑에 하위권 애들도 많습니다. 공부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서문여고는 공략하려면 서술형 무조건 만점 받기. 중상 난이도 문제 연습 많이 해서 뒤에 2, 3개 확실히 버리더라도 시간 분배 잘해서 서술형 무조건 만점 받는 전략으로 가야지 절대로 시험 안 망치고 애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자, 서울고 보여드릴 건데요. 서울고는요, 뒤에 단답형의 두 문제, 논술형의 두 문제 나와요. 단답형이란 얘기는 답 틀리면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10점인데 5점, 5점 두 개거든요. 단답형은 답이 틀리면 빵점. 서울고 시험지 문제는 선논술형 이문 하면 조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저 두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요. 근데 배점이 상당히 크죠. 15점. 이거 틀려도 85점입니다. 근데 애들이 저 단답형도 사실 많이 틀립니다. 단답형 답 틀리면 틀리는 거니까. 문제 풀어놓고도. 그러니까 결국에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를 조금 많이 파면 좋고, 얘네들 부교재가 있어요. 올림포스 유형편 부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모의고사 기출 변형해서 많이 내거든요. 근데 자, 이 근교 학교들 중에서는 부교재 치고는 되게 쉬운 편입니다. 올림포스 유형편. 자, 그럼 왜 저렇게 바뀌었냐? 원래는 저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모의고사 기출로 된 수김이라고 수능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였거든요. 근데 그 교재를 푸니까 애들이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 애들 성적이.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안에 교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저 교재라도 보고 기본 문제라도 좀 잘 맞춰라 하고 교재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교재 잘 보고 모의고사 기출 많이 연습하면 중상위권 문제들까지 연습해주면 그래도 객관식 단답형까지 잘 할 수 있고, 서원원수량은 좀 많은 문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학교가 동작고요. 자, 이 근교 학교 중에서 가장 성적 받기 쉬운 학교가 동작고입니다. 동작고는 네, 동작고 안 나오고 후회하시나요? 자, 동작고는 서답형이 10점이에요. 5점짜리 5점짜리 이제 끝에 서술형이 딱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 붙들고 있는 이 앞에 90점 보는 게 훨씬 더 90점에 올인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문제 안 어려워요. 부교재도 없는데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근교 학교들 중에서 가장 문제는 쉽습니다. 아주 평이하고요. 그냥 유형별로 문제들이 많이 연습하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이제 동작고는 잘 보셔야 될 게 등급컷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1컷은 90점이에요. 근데 자, 2컷이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등급컷이 보통 몇 점 정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10점. 근데 2컷 한번 보세요. 73점. 자, 상위권 아주 두툼합니다. 위에 한 정규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굉장히 두툼해요. 근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평균. 평균 몇 점이에요? 36점. 공부 안 해요. 진짜 공부 안 해요. 동작애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정말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형별로 정리만 잘 해도 2등급 안에 충분히 들 수 있고 5등급제 기준으로 10% 안에 누구나 다 들 수 있습니다. 근교 학교 중에는 가장 쉽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뭐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도 등급컷이 높은, 평균이 높은 친구들이 조금 면학 분위기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 정도는 조금, 네, 더 깊이 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균은 상당히 낮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야, 니네 어떻게 1컷이 90인데 평균이 36점일 수가 있니? 도대체 밑에 하위권이 얼마나 두툼한가, 하위권이 이만큼 두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애들 공부 왜 성적이 안 오를까? 개념이 부족해서 오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애들이 관리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은 사실 어디에 갖다 놔도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누구나 잘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위권 친구들, 중상위권 친구들, 상위권에 노리고 싶은 친구들은 사실 본인이 모르는 거를 잘 관리를 해주면 애들이 성적이 쑥쑥쑥 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저희는 판서식 수업을 합니다. 근데 설명만 하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계속 수업 시간 4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 4시간 동안 계속 떠들고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설명하고 애들이 문제 푸는 시간 있잖아요. 문제 푸는 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질문하라고 얘기해요. 질문을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질문 잘 못하는 아이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처음에 딱 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네가 수학 못한다고 나 절대 뭐라고 안 해. 1 더하기 1을 물어봐도 나는 100번 1000번 대답해 줄 거야. 단 모르는 거를 알고 가야 돼. 공부 안 하는 건 난 뭐라 할 거야. 제발 공부만 해. 공부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아무리 쉬운 거 질문해도 다 질문 웃는 얼굴로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애들이 질문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줘요. 이렇게 손 들어도 내가 눈치챌 수 있어. 눈 깜빡깜빡해도 알 수 있어. 입 모양으로 해도 난 알 수 있어. 얘기하고요. 그래도 질문 안 한 친구 있습니다. 그러면 손놀림을 보면 알아요. 안 풀고 있거든요. 연필이 안 움직여요. 그럼 걔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봐요. 그래서 애들 피드백을 정말 열심히 해주고요. 제가 사진 하나 넣어놨어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네. 의도된 샷은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화면에 보면 제가 없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조교를 따로 두지 않고 제가 직접 클리닉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위에다 써놨어요. 정시에 끝나지 않아요. 제 수업이 9시 반에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끝나는데 9시 반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9시 반에 대리로 오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10시 넘어서 끝납니다. 아이들한테 좀 비밀로 해주시고요. 네, 정시 안 끝나는데 왜 끝나지 않냐면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그날 모르는 것도 질문을 받고요. 숙제도 사실 아이들한테 채점 크게 해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님들이 채점이 잘 되는지 보려면 교재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빨간 색연필로 열심히 크게 채점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조그만하게 채점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채점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채점하라고 하셔야 돼요. 크게 동그라미 치면서 채점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완벽히 아는 문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크기도 사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완벽히 아는 거 다 틀려도 되니까 틀린 거 뭐라 하지 마시고 다 틀려도 되니까 제발 채점 제대로 해. 그래야지 제가 알 수 있고 아이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채점 제대로 해놓으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애들 틀린 거 위주로 쭉 질문 먼저 받아주고 만약에 그래도 질문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나고 질문 받아줍니다. 수업 전후로 한 최소한 1시간 정도씩 질문 받아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와서 질문을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맞춤 피드백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거냐면 모든 학생들은 다 달라요.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몇 개를 조금 우리 지금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학생. 자, 그럼 단순히 걔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과외를 하다가 왔어요. 과외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옛날에 다녔대요. 그래서 넌 지금 공부 양을 늘려야 돼. 이렇게 과외에서는 공부 양이 늘지 않으니까 학원에 가. 하고 저희 학원에 보냈어요. 왔는데 보니까 진짜 느려요. 느린데 이 친구들이 자세히 보니까 그냥 단순히 느린 게 아니야. 시험을 딱 보면 한 30분 마저 시험을 보잖아요. 애가 30분을 오로지 집중을 못해요. 근데 그 시간에 이 30분에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딴 친구들은 연필 소리가 날도록 빠따따따따 푸는데 얘는 하다가 집중이 안 되니까 막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속도 느린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얘는 푸는 문제는 다 맞습니다. 5문제 풀면 5문제 다 맞아요. 근데 10개 풀 시간에 남들 10개 풀 시간에 5개밖에 못 푸는 거야. 그래서 50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어떻게 피드백을 해줬냐면 너는 무조건 10분씩 끊어서 문제 풀어. 10분에 5문제, 10분에 5문제. 그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늘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학생을 보면 문제를 풀 때 보면 한 문제 채점하고 답 맞춰보고 한 문제 채점하고 답 맞춰보고 이 답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공부 습관이 그렇게 들려나더라고요. 절대 채점하지 마. 한 장, 두 장 풀고 채점해.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채점하면 속도가 늘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문제 틀리면 이 문제 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남들 2시간 공부하는 양을 얘는 3시간, 4시간 공부해도 그만큼 양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피드백을 해줬고 두 번째, 숙제 잘해와요. 근데 테스트하면 못 봐요. 그런 친구들의 핑계거리들이 있죠. 선생님 실수했어요. 까먹었어요. 자, 이 친구는요. 사실 부족함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거짓으로 채점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 다른 친구들과 동그라미 크기가 좀 다른 거죠. 어떤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거를 정말 완벽히 알아서 맞춘 문제도 동그라미.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친구의 도움을 살짝 받아도 동그라미. 내가 80% 풀고 답지의 도움을 조금 받아도 동그라미. 그럼 그 동그라미는 구별이 안 가겠죠. 내가 아는 동그라미, 틀린 동그라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틀려도 되니까 제발 채점 똑바로 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 내린 거 보고 절대 뭐라 하지 마세요. 그게 공부 습관이 잘 들이면 그게 동그라미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왜 시험 10점 맞았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학원에서 10개 중에 3개 맞았습니다. 와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학원은 단점이 없습니다. 성적이 안 나와요.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얘는 분명히 그냥 5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 받아야 될 친구인데 성적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어머님 무슨 일일까요? 얘가 혹시 전날 어떻게 했나요? 시험 기간에 물어봤어요. 시험 기간 내도록 잠을 한두 시간밖에 안 잤대요. 근데 사실 그게 어머님들이 시험 볼 때는 시험 보니까 자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눈만 뜨고 있으면 수학시험을 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수학 문제는 머리가 돌아가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한두 시간 잡고 몽롱한 상태로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제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험 볼 때는 덜 공부해도 상관없으니 제발 좀 재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 때 너 자야 돼 라고 얘기하고 전날 보냈거든요. 그 친구 이번에 5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3등급이었거든요. 1등급 나왔어요. 전부 다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2등급 이상으로 다 오른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집 밖에 또 다른 부모?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머님들이 집에서 케어를 잘 해주시면 저는 이제 학원에서 와서 앉혀만 주시면 제가 이제 또 다른 부모라 생각하고 아이들을
케어를 합니다. 사실 실제로 애들한테 딸내미 숙제했어? 아들내미 숙제했어? 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이런 말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애들한테 대신 총대 메고 잔소리 합니다. 왜 집에서 어머님들이 잔소리하면 뭉쾅 닫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잔소리하면 듣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대 메고 잔소리 하니까 학원에 지각 안 하고 숙제시켜서 앉혀만 놓으시면 공부는 제가 시킬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아이들의 마지막에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 뭐 결과 문자 온 거, 뭐 편지 써놓은 거 이렇게 많이들 결과를 조금 그래도 넣어놨는데요. 어떤 어머님은 이제 누나 보내고 2년 뒤에 동생 다시 보내고 그런 어머님도 계셨고, 이렇게 어떤 친구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막 3, 40점 맞았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 서울 교대 갔어요. 3, 40점 맞다가 서울 교대 갔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고, 지금 이제 최근 피드백들 제가 넣어놨었고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일단 2달 코스로 매 시험 대비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2달 코스로 대비를 하고요. 첫 3주에 일단 시중교재 많이 쓰고, 첫 3주에는 개념을 쭉 한번 다집니다. 두 번째 3주화에서는 저희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 학교별로 공부시켜요. 근데 그 자체 교재 안에는 모의고사 문제들 다 들어있고, 최근 모의고사 문제들, 강남 3구 빈출, 서술형 집중 문제들 다 넣어서 자체 교재를 시키고 2주 시험 대비 클리닉 해요. 시험 대비 클리닉 할 때는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시험 봐요. 테스트 보고 애들 시간 재서 실제 시험처럼 테스트 봐서 결과를 애들한테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주고요. 마지막, 사실 어머님들 직보는요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사실 애들이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는 날이 직보예요. 그래서 직보는 오면 애들이 한 6시간 있다 갑니다. 한 대여섯 시간 있다 가거든요. 그동안 했던 거 싹 다 정리하고 그동안의 문제들 싹 다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직보가 가장 중요해요. 직보 때 애들이 그동안 했던 거 정리하고 시험 볼 수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간표 넣어놨고요. 제가 이번에는 고3 애들, 고2 애들 데리고 고3 올라갈 거고, 고2는 이제 대수 수업이 깔려 있고요. 요 아이들은 이제 한 2등급 때 애들 기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2등급, 3등급 초 애들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어머님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집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한테 3가지만 지켜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각하지 마, 숙제에서 와, 수업 시간에 자지 마. 이거 3개 하는데요. 사실 어머님들이 가장 좀 많이 지켜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집에서 잠을 좀 잘 재워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아이들이 딴짓을 많이 해요. 정말 딴짓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핸드폰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핸드폰이 진짜 문제인데, 핸드폰을 좀 이렇게 거실에서 충전을 한다든지 좀 압수를 한다든지 그랬으면 사실 전 좋겠어요. 근데 오늘부터 당장 핸드폰 내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우리 핸드폰이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우리 다 같이 엄마 아빠도 거실에서 핸드폰 충전을 해볼까? 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딴짓 정말 많이 해요. 어머니들이 잔다고 생각하겠지만 30분, 1시간 핸드폰 하면 금방 시간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아이들이